자, 일단 오늘 과학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들처럼 제가 이제 문제 풀고 풀이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 멈춰 주시고 푸신 다음에 꼭 풀이 들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면서 오늘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뒤에 진도들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지우고, 자, 이거 7번이랑 8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그래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7번 문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완두씨 색깔에 대한 교배 실험이다. 노란색 유전자 대문자 Y는 초록색 유전자 소문자 Y에 대해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대문자 Y는 소문자 Y에 비해서 우성이다 라고 표시를 첫 번째로 해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7번에서 요구하는 게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각각 쓰래요. 자, 그래서 가를 보니까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 자, 그러면 순종의 초록색 완두는 지금 소문자 2개겠죠. 자, 얘네 2개를 교배를 했더니 자손에서 노란색 완두만 나왔대요. 자, 그 말은 노란색 완두가 될 경우인 가가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도 될 수 있고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에서 대문자 2개여도 될 수 있을 건데 얘를 소문자 Y 2개랑 교배를 시킬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생식세포는 반을 부모한테서 이렇게 내놔서 자식이 갖게 되는 거니까 소문자 2개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모두 노란색만 나온다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일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랑 해당하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대문자 2개랑 소문자 2개를 교배시킬 경우에는 하나, 둘 또는 하나, 둘이기 때문에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라는 노란색을 띄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띄지만 잡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에서 대문자 2개인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의 유전자형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나에서는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손에서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와 1대1B로 나타났대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경우겠죠. 자, 이 경우 1대1B로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 다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곳은 노란색을 띄는 거고 또 여기서 얘들은 초록색을 띄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점에서 나는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의 유전자형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8번 가와 나를 교배해서 얻은 자손의 표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가랑 나를 교배한다면 대문자 2개랑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들 교배시켰을 때 어떤 애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교배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유전자형은 대문자 2개가 2개 그리고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2개 나오는 거겠죠. 자, 1번 노란색만 나온다. 2번 초록색만 나온다. 자, 그러면 대문자 Y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2개가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노란색으로 나오겠죠. 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만 나온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지금 자, 뒤에서 이거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푸셨다면 25번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그림은 유전자형을 모르는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인데 지금 둥글다는
둥글다는 주름지다에 비해 우성이고 노란색은 초록색에 비해 우성이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고 갈게요. 둥글다는 주름지다에 비해 우성, 또 노란색은 초록색에 비해서 우성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어버이에서는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을 교배를 시켰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둥글고 노란색은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겠지만 주름지고 초록색이라는 확실하겠죠. 얘는 R 2개, 소문자 Y 2개일 거예요. 자, 그런데 자손을 봤더니 둥글고 노란색인 것, 둥글고 초록색인 것, 주름지고 노란색인 것, 주름지고 초록색인 것이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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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둥글다가 순종이었다면 무조건 주름지다는 나올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주름지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 그렇다면 지금 얘들은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어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가질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1대1 비율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버이는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또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손을 봤더니 둥글고 노란색이다, 둥글고 초록색이다. 자, 그럼 둥글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둥글다라는 건 무조건 대문자 하나를 가져야 할 텐데 또 여기에 대해서 대문자를 하나 더 가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소문자만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둥글긴 한데 얘는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어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되겠죠. 자, 다는 둥글고 초록색이래요. 그 말은 둥글다는 지금 우성인데 초록색이다는 열성이면 되겠죠. 열성 순종. 자, 그리고 라는 주름지고 노란색. 자, 그럼 주름지다는 소문자 R이 2개, 노란색은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전자형 지금 다 표시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기억보기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같다. 가와 나는 지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각각 존재함으로써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다는 주름진 유전자인 소문자 R을 가지고 있대요. 자, 실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 보기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는 초록색 유전자 Y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과 표현형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노란색이라고 표시가 되어도 얘가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있다면 대문자 하나, R이 아니구나. Y가 하나, 대문자 Y 하나, 또 소문자 Y 하나,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문자 2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 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현형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유전자형을 따져봤을 때 존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5번 문제도 풀었고, 그 다음에 자, 26번도 우리 특이한 경우라고 배웠었는데 26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26번 푸셨다면 저와 함께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순종의 빨간색 꽃잎 분꽃과 순종의 흰색 꽃잎 분꽃을 교배하여 얻은 잡종을 자가 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얘네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이랑 노란색 유전자가 하나씩 있더라도 완두콩에서 걔들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 색깔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꽃잎 분꽃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 게
빨간색 유전자가 하나 있고 흰색 유전자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 우성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분홍색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마도 1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리고 2번, 빨간색 꽃잎 유전자 R과 흰색 꽃잎 유전자 W 사이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보기. 3번, 잡종 일대에서는 대문자 R을 가지는 생식세포와 W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잡종 일대는 유전자형이 대문자 R이랑 W였어요. 그 말은 생식세포를 준다라는 건 여기서 한 개만을 반개만을 줘서 우리가 사람이 반개를 가져서 정상적인 사람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각각 R이랑 W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4번, 잡종 2대에서 순종대의 잡종은 1대 1이다. 자, 그럼 잡종 2대는 지금 얘들을 자가수분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비가 RW겠죠. 그러면 얘는 RR, 얘는 WW, 얘는 RW. 자, 그럼 순종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같은 유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일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애들은 지금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섞여 있는 잡종인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1대 1 비율이 맞기 때문에 4번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5번,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는 모두 1대 2대 1이다. 자, 그렇다면 R이 2개 있는 건 빨간색, RW 같은 경우는 분홍색, WW는 흰색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 흰색의 비가 1대 2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맞아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건 지금 여기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을 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분리의 법칙이라는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반씩 만들어져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손을 낳을 수 있다라는 분리의 법칙은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식물의 키 유전자와 꽃잎 색깔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다. 자, 키가 큰 유전자인 대문자 T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자, 그럼 크다, 작다가 이렇게 우열의 원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간색 꽃잎 R과 흰색 꽃잎 W 사이의 우열관계는 명확하지 않대요. 그 말은 얘네들은 같다. 뭐 얘는 붉고 얘는 지금 흰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키 유전자와 꽃잎 색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은 항상 2개의 염색체 쌍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2개로 이루어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여기 T 그리고 여기에는 뭐 R, W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배를 했는데 키가 크고 꽃잎 색깔이 분홍색인 식물과 자, 이 애와 키가 작고 꽃잎 색깔이 분홍색인 식물을 교배해서 우리가 3200개의 자손을 얻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그 중에서 키가 크고 꽃잎 색깔이 빨간색인 식물을 이론상 몇 개를 구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키가 크다라는 거니까 대문자 T가 하나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T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또 꽃잎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표현형이 3가지였죠. RR, RW, WW.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R이 얼마나를 차지하는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으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표 만든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일단 지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키 유전자와 꽃잎 색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개별적으로 구한 다음에 지금 동시에 얘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각각의 경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문자 T, 소문자 T, 여기서 생식세포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여기서 소문자 T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따져보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소문자 2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키가 크다라는 표현형을 가지는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일 거예요.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여기랑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4분의 2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자, 그리고 대문자 R 2개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얘는 방금 거보다는 비교적 쉬운 게 RW라고 하면 RR,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3200 중에서 4분의 2만큼을 차지하는 것과 4분의 1만큼을 차지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800, 200 해서 4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잎 색깔이 빨간색이고 키가 큰 식물은 이론상 3200개 중에서 400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해하셨으면 오늘 이제 새로운 거 사람의 유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거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제 얘네들을 더 쉽고 재밌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얘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다시 떠올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멘델의 유전 원리라고 배워서 완두콩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유전이라는 거, 지금 내 유전자가 자손한테 전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반씩 전달이 되는지를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냥 식물의 유전 배웠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유전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배워볼 건데, 자, 여기 지금 표 보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려워요. 왜냐면 첫 번째,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도 봤듯이 이제 뭐 완두콩 실험 3200개 줘놓고 몇 개 중에 몇 개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한 명이 3200명의 자손을 낳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얘네들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연구를 하기는 힘든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은 이제 식물과는 다르게 대립 형질이 좀 더 복잡하고 또 단순히 유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키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대문자 T, 소문자 T 있어서 이 유전자들이 대부분 키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론 뭐 부모님이 크면 자손도 크다라는 게 있지만 또 특이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작은데 내가 키가 크거나,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키가 안 컸는데 이제 영양소가 많아지니까 키가 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키라고 하는 표현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싶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을 강제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게끔 하면 그건 사실 윤리의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 이유로 지금 사람의 연구는 어렵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어떤 유전자가 쭉 내려온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볼 수 있는 가계도 조사예요. 자, 그래서 가계도 조사라는 걸 보면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형질의 우열관계, 유전자의 전달 경로,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알 수 있다. 즉, 얘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나타낸 것 자체가 바로 가계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로 나뉘어져요. 자, 일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 자체가 발생 초기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같은 정자와 같은 난자 사이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겠죠. 자, 그럼 유전자 구성이 같을 때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은데 얘네들에 대해서 형질을 연구해 본다면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어떤 형질에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 다른 두 개의 수정란, 이제 다른 정자와 다른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 또 다른 정자와 다른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 해서 각기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형질 차이가 일어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계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통계조사는 이제 특정 형질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염색체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염색체가 서로 일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DNA를 분석해서 유전자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DNA를 비교해서 특정 형질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문자 T 이걸 가졌다면 자손한테서 과연 소문자 T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상염색체 유전,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배워볼 건데 먼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염색체라고 하는 건 남녀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진다라고 했었고 이 염색체들, 즉 X가 2개인지 또는 X가 1개, Y가 1개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건 남녀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혀말기 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혀 알 텐데 혀를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약간 그렇게 가운데로 많은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대문자 T는 소문자 T에 대해서 우성인데 가능이 불가능에 비해서 우성이죠. 자, 그럼 지금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유전에서 살펴보는 가계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얘네들을 혀말기가 가능한 여자들은 다 보라색, 그리고 혀말기가 가능한 남자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그리고 혀말기가 불가능한
한 여자, 남자는 다 주황색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지금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되는 성질들인 거잖아요. 표현되는 특징들. 자, 그런데 불가능이 지금 가능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소문자 T를 2개 가지고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열성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다 동형접합인 거예요. 얘도 열성, 얘도 열성, 얘도 열성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녀가 부모한테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번이랑 2번은 3번한테 소문자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 말은 소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혀말기가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해요. 그 말은 표현형이 지금 우성으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얘들은 우성인 대문자 T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를 볼 때 4번도 마찬가지로 5번이랑 7번한테 소문자 T라고 하는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줬어요. 그 말은 4번도 무조건 대문자 T가 아니라 소문자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우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T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6번을 보면 6번은 3번한테서도 1개, 4번한테서도 1개를 받았는데 3번은 소문자 T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T만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번한테서 대문자 T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우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금 상념색체 유전에서, 자, 여기서 전제가 바로 상념색체 유전에서라는 것입니다. 상념색체 유전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지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고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표만 봐도 1번이랑 2번의 표현형은 같은데 3번은 표현형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게, 지금 보라색은 우성이고 3번은 열성이고, 그래서 우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열성 하나를 또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열성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는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 상념색체 유전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첫 번째로 혀말기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는 거 해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ABO식 혈액형 유전 해보고 문제 몇 개만 풀고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가계도 작성해서 사용되는 기호 이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는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난다면 결혼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또 네모랑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기준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얘가 첫째, 얘가 둘째, 얘가 셋째로 이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ABO식 혈액형 유전 한번 볼게요. 자,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일단 혈액형 생각하시면 A형, B형, O형, AB형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방금 봤었던 혀말기 유전 같은 경우 혀 말 수 있다 말 수 없다와 달리 얘는 대립 유전자 3가지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죠. A, B, O라는 거 3가지. 자, 그럼 우리가 ABO 혈액형에 따라서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더니 일단 AB형은 A랑 B밖에 없어요. 얘네 2개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O형도 마찬가지로 O랑 O 2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A형이랑 B형을 봤더니 AA도 A형이라고 발현이 되고 AO도 A형이라고 발현이 돼요. 또 BB도 B형이라고 발현이 되고 BO도 B형이라고 나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A랑 O랑 같이 있을 때는 AO가 O형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A가 O형에 대해서 우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 B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분꽃 유전처럼 얘네들이 하나가 묻히고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A, B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랑 B 사이는 유전관계가 서로 우열관계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우열관계를 쓰면 A, B랑은 우열이 없고 O는 얘네들에 비해서 열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전자형이 O, O일 때만 O형이 될 거고 A, B는 A, B일 때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면 O형은 O, O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O는 1번에서부터 1개, 2번에서부터 1개를 받은 거기 때문에 1번도 O형, B도 O형을 하나는 가지는 거겠죠. 그런데 A형, B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AO, BO라고 맞춰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2번한테서 B를 하나 받았고 만약에 1번한테서 A를 받으면 AB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BO라고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년색체 유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관련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듣길 바랍니다. 자, 이거 문제 푸셨으면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에서는 어느 집안의 귀지 상태 유전자 가계도를 나타낸 거래요. 자,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 A,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할 때 가라의 유전자형을 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 찾을 수 있죠. 바로 얘랑 만났는데 여기서 핑크색이라는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는 열성 표현형을 가지구나 라고 해서 얘는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 두 개이다 라고 과감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핑크색은 다 유전자형이 소문자 두 개를 갖는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럼 가는 지금 대문자 하나를 가지고 있되 여기에다 하나를 주기 위해서 소문자 A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 거고 나 같은 경우도 얘를 주기 위해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그럼 라는 얘한테서 무조건 소문자를 받기 때문에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 다라를 써보면 가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나도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다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두 개, 라도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자, 그 다음에 6번 다와 라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젖은 귀지를 가질 확률. 그럼 다는 소문자 A 두 개고 라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젖은 귀지를 가질 확률은 지금 얘네들이 우성일 확률인 거죠. 표현형이 우성일 확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소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두 개. 그럼 젖은 귀지는 지금 여기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럼 4개 중에서 2니까 계산해주면 50%라고 써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12번 문제 푸셨으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ABO식 혈액형이 다음과 같을 때 O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경우.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부터 넘어갈게요. A형은 AO 아니면 AA일 거고 B는 BO 아니면 BB겠죠. 그리고 O형은 무조건 O, AB형은 무조건 AB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는 AO라면 가능하겠죠. 얘도 AO, BO라면 가능하겠죠. 또 얘도 BO면 가능하겠죠. BO, O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5번 보면 AB형은 무조건 AB인 거고 O형은 무조건 O인 거예요. 그러면 AB형에서 무조건 A 아니면 B를 가지니까 O형이 나올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여러분들 앞에 안 푸신 거 푸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풀었던 상염색체 유전까지 해서 13번이 아니라
자, 이거 16번까지 푸시는 걸로 할게요. 여기 16번.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모두 수고하셨어요.